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칠불 통계계의 제약막작, 중성봉행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팔정도의 주제, 취지는 어떤 욕심과 어떤 원력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적 레벨을 가장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리는가 라고 하는 것이 주요 관점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사막도에서 삼선도로 두 번째 단계로 올리는 데에는 바로 정어와 정업과 정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막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세 가지 악업과 언어적인 네 가지 악업과 직업의 다섯 가지 악을 버리는 것이 바로 제약막작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중선봉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칠악과 다섯 가지의 바르지 못한 직업을 버리는 것, 버리고 나서 그 반대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선봉행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선봉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인간의 그 의식은 삼선도의 의식,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인간과 천상의 그 의식으로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의식이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의 세계에서도 육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이면서 지옥의 생명 같은 의식, 아기와 같은 의식, 축생과 같은 의식, 그리고 인간 같은 의식, 그리고 천상의 의식, 이렇게 각각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 살면서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생명들을 말하는 거죠. 만약 유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인의예지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인간 같은 그런 인간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하야 바야흐로 마음을 닦고 혹은 삼매에 들어간다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삼매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본격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도 마음을 닦아야 되죠. 그러나 이제 마음을 직접 보고 직접 관하여서 본격적으로 닦는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어디에서 설명되어지는가 하면은 삼마사띠, 정념과 사마디, 정이라는 것에서 그 단계에서 우리는 이 자정기를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정도 가운데에서 다섯 가지를 설명해 드리는데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죠. 그래서 정어, 정업, 정명은 실천적인 행위, 신체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견, 정사는 어떤 그 정신적인, 심리적인 상태, 이해 방식을 말하는 거죠. 어떤 심리적인 이해 상태를 가지고 어떤 심리적인 상태? 인과를 확신하고 인과의 의지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악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유와 목표를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온과 마음과 직업으로 그와 같은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이에 꾸러미를 깨고 있는 것은 바로 인과에 대한 확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진을 하게 되는데요. 정진은 삼마 바야마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삼마 바야마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1억 원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제 1억 원을 모은다면 그냥 1억 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 20년, 30년 기한이 정해져야 됐고, 그 다음에 1억 원을 모아서 어디에 쓸 것인가,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1억 원을 모으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1년, 한 달에 한 번씩 백화점에 가서 돈을 수백, 수천씩 쓰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을 모으려고 할 때 그것을 5년 안에 모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달달이 백화점에 가서 몇백씩 쓰고 싶은 욕구가 발생한다면, 그러면은 그 욕구는 다른 욕구에 의해서 제어를 당해야 되죠. 어떤 욕구? 1억을 5년 안에 모아야겠다는 욕구에 의해서 이것이 컨트롤 돼야 되지. 이 두 개의 욕구를 동시에 장려하면, 그래, 좋아, 1억을 모아야지, 그러면서 매달 한 번씩 가서 수백만 원씩 돈을 쓴다. 이 두 가지 욕구는 서로가 상충이 돼서 둘 다 행복해지지 못하는 욕구죠. 그래서 자기의 목표에 반대되는 욕구를 다스리는 것, 그것을 바로 정진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되는 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일어나지 않은 악은 더 이상 일어날 기회를, 틈을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일어난 악은 그것은 빨리 불을 끄듯이 없애버릴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1억을 모은 사람은 낭비하는 습관을 그 기간 동안에는 버려야 되죠. 막 예를 들어서 과소비를 잘하고 충동구매를 잘하는 성격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 쇼핑센터에 안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안 가는 것은 일어나지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목표를 되새기면서 과소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일어난 악을 멈추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어난 악은 소멸해서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일어나지 않은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측면의 정진이 있는데, 그 정진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발생한 선은 더욱 증장을 시키고 발생하지 않은 선은 더 일으켜야 된다. 자, 이것을 돈을 모으는 것에 비유를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5억을 모으기가 좀 부족해. 뭔가 부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업을 요즘같이 비대면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어떤 물건을 보내서 파는 그런 일을 이제 생각을 한다. 옛날 과소비로 모아놓은 그 옷들을 전부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파는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목표에 충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좀 더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선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더욱더 큰 선행으로 증장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정진을 우리는 사정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정근. 그래서 사정근은 뭐냐면, 첫 번째, 일어나지 않은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한다. 두 번째, 일어난 악은 소멸한다. 세 번째, 일어난 선행은 더욱 증장시킨다. 네 번째, 일어나지 않은 선행은 일으켜서 선행을 한다. 이 네 가지의 정지는 전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인과와 연결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의 결과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나쁜 행위를 한 그 과보가 미래에 닥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진이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면, 인간은 심리학에서 지정의를 가진 지정의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진 것을 인간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적인 요소, 감성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를 가진 게 인간이다라고 한다면, 이 지정의와 팔정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느냐면, 앞에 있는 정경과 정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정의 사막으로 보면은 희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신체적인 행위고, 그 신체적인 행위는 의지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나 인간에게 남아있는 감성적인 요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념과 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념과 정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감성적인 요소를 다스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죠. 천년 묵은 우물이 있는데, 천년 묵은 우물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 우물을 닦아내기 전에 지붕을 쳐야 되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비바람과 모래, 먼지가 우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우물을 먼저 밑바닥에서부터 닦아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햇빛을 쬐어서 세균을 없애는 거, 이거를 이제 우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붕을 쳐서 비바람과 모래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는 신체적인 행위, 그런 의지적인 행위를 그렇게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신체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각이죠.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는 것, 정경과 정사를 다스리는 것은, 그것은 우물 안에 있는 찌꺼기를 닦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 밑에 있는 감정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 감정이 끌리는 쪽으로, 감정과 이성이 싸우면 대부분 이성이 지고 감정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 감정이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잠재의식, 잠재적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는 또 불교에서 삼스카라, 그래서 쌍카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쌍카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어로는 impression, 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두 가지로 우리는 기록이 되는데, 하나는 기억이라는 형태로 기록되고 두 번째로는 감정의 형태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기억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식이라고 하고 감정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행위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의 형태 그 밑에 있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정념을 통한 정정의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지정의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고, 수행의 시작은 인과에 대한 바른 믿음인 정견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영적으로 낮은 레벨에서 높은 레벨로 승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은 신체적인 행위로 따라줘야만 하고, 신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따라진 것도 자기의 밑바닥에 남아있는 감정적인 그것을 뒤집어야 성공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는 어떤 감정적인 상태, 과거의 상태에 이끌려서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감정적인 상태, 그 상태가 밑바닥에 남아서 자기의 의식을 조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감정을 정화시켜야 그 사람은 성공적으로 자기가 믿는 견해와 목표대로 자기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이 감정이 생기는 순서를 한번 이제 평면적으로 되돌이켜 보게 되면, 우리는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안니비 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의 육체적인 감각기관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것과 들을 수 있는 소리, 향기, 그 다음에 맛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맛, 그리고 감촉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색성향 미촉을 안니비설신이라고 하는 눈, 귀, 코, 혀, 모매기에서 우리는 감촉할 때 거기에서 의식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식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의식에 대해서 우리는 느낌이 일어나게 되죠. 자, 어떤 느낌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언적 정보에 의해서 선언적 정보와 일치하는 것은 익숙한 느낌, 이 선언적 정보와 불일치하는 것은 덜 익숙한 느낌이라고 하고, 이 익숙한 것과 덜 익숙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익숙한 느낌은 락수라고 하고 덜 익숙한 느낌은 고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수와 락수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고수와 락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소와 락수라고 하는 느낌은 우리는 이제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받아들인 정보가 우리는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거죠.
자, 이 기록되어지는 장소를 초기경전에서는 잘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초기경전의 그 후속으로 테라바다 아비담마에서는 유분식이라고 하는 바방과 찌따 속에 이 기억이 저장된다고 하고요. 우리는 그 유식이 있는 심리학이 발달한 그 유식이 일어날 때는 이것을 알라야 윈야나 우리는 아레야식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알라야식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알라야식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알라야식, 유분식, 현대 심리학의 언어로 잠재의식, 이게 이제 서로 다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기관에 의해서 경험한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